네, 안녕하세요. 세상에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평 경선 책거리로 돌아온 이따 책방입니다. 아, 네, 한동안 또, 네, 날라리 콩가루를 살다가, 또 오랜만에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부터 이제 한동안은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꾸준히 한번 올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은, 뭔가, 삶의 방향을 잠깐 놓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막 이렇게 막 흔들리다가, 다시 긴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다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막 문제 상황이 이제 들이닥쳐서 고민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 뭘 읽으면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짜잔! 많이들 읽으셨을 텐데요. 김미경 언니, 미경 언니의 책,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사실 이 책은 아마 2년 전인가? 작년인가? 나오자마자 워낙 김미경 TV에서 작년 3월에 나왔네요. 1년 반 정도 된 책인데, 작년에 나오고 작업하는 순간부터 이제 나오고 나서도 워낙 북드라마다 뭐다 하면서 미경 언니가 또 책 잘 팔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슬쩍 이런 책이 나왔구나 하고 딱 넘어갔었는데, 뭔가 이 응원이 필요한 순간 읽으니까 정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책은 정말 만나는 어떤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딱 정말 필요한 순간 쫙 빨아들이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잘 읽었어요. 딱 보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공부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온 생각을 너가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에 집중해. 풀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이야기해주는. 그렇지만 워낙 독설가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따뜻하지만은 않아. 맞아. 한 대 탁. 정신 차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언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김미경 TV를 엄청 열심히 따라서 보다가 이제 지금은 막 주식 얘기다 뭐다 막 이렇게 정말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있어서 어떤 건 이제 맞기도 하고 어떤 건 그렇지 않기도 해가지고 요즘엔 좀 뜨문뜨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북드라마 막 베스트 컬렉션 이렇게 모아놓은 정주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와갖고 이상하다. 왜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추천 카테고리에서 딱 보여주는 게 김미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다가, 이 책이 있었지? 해서 다시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역시, 미경 언니는 동기부여, 응원의 달인. 괜찮아. 잘 될 거야. 지금 문제가 생겼어? 위기야? 그냥 무너지지 말고, 딛고 변곡점을 만들어서 일어나. 라는 이야기들을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 분야별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부제는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으켜 세워준 김미경의 말이라고 되어 있고요. 띠지에는 미경 언니의 웃는 예쁜 얼굴과 만일 나의 한마디로 용기를 얻었다면 당신은 이미 혼자서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겸손도 아니고 이게 뭐죠? 막 이렇게 상대에게 내가 잘나긴 했는데 그렇잖아요. 하지만 내가 뭐 얘기했다고 해서 다 듣나? 듣고 네가 뭔가 변화를 시작했다면 그건 네가 잘한 거야 라고 아주 멋지게 이야기를 해주는 언니죠. 평범한 말 한마디가 일상을 넘어 인생을 바꾸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돼 있어요. 뒷표지로 가면 나의 한마디는 당신이 움직이는 결심한 그 순간 비로소 완성됩니다. 책이든 좋은 조언이든 충고든 여러 가지 어떤 인생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어, 좋은 책을 읽었어라고 할 때 어떤 순간에 되게 의미 있게 깊이 있게 탁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매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움직이기로 결심한 그 순간, 네가 흡수하기로 한 그 순간, 책도 마찬가지죠. 책, 막 똑같은 책을 이제 어렸을 때도 읽어보고, 이렇게 젊었을 때도 읽어보고, 지금 나이 들어서도 읽어보고, 이러다 보면, 그때 내가 뭘 알았다고 이걸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제 어느 순간에, 어떤 마디에서, 어떤 책을,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나 깊이가 확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뭔가, 일상의 큰 변화나, 힘든 일들이 찾아오셨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할게요. 이 시대 최고의 여성 멘토 김미경의 말 베스트 컬렉션. 진짜 베스트 컬렉션이에요. 나를 일으켜세요. 결국 나를 살린 김미경의 한마디. 프롤로그에서 따온 글이 뒤에 또 띄져 있네요.
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한마디에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했다면 이 말을 해준 사람이 대단한 걸까요? 아니면 이 말에 용기를 낸 사람이 대단한 걸까요? 컨텍스트 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너무 쉽고 일상적인 언어로 너무 잘 이야기해준 언니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라는 한마디에 죄책감을 극복했다면 이 말을 해준 사람이 훌륭한 걸까요? 아니면 이 말에 스스로를 치유한 사람이 훌륭한 걸까요? 만약 제 한마디로 용기를 얻었다면 그건 말이 감동적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혼자서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 한마디로 위로를 받았다면 그건 말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프롤로그도 살짝 이렇게 소개할까 했더니 뒤에 되게 딱 핵심적인 문장이 딱 들어가 있어서 이 말로 대신하면 되겠어요. 김미경 딱 첫 페이지를 열면 당신은 해낼 겁니다. 김미경 드림이 인쇄되어 있어요. 저는 조금 늦어서 2쇄를 했는데 바로 2쇄 찍었어요. 나오자마자 3월 11일에 1쇄를 발행했는데 18일 날 2쇄 발행으로 찍힌 책이 나왔으니까요. 뭐 많이들 사서 읽으셨을 거고 그때는 큰 이렇게 흥미를 못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혹시 어떤 삶에 위기가 닥치셨거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 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자 소개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경,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이자 사람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하는 국민 언니이자 누나. 나이로는 57년. 지금 이제 59년이 58년. 58이 되셨겠네요. 강사로는 29년 됐겠죠. 29년을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온 그녀의 인생은 복잡 다단해 보이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표현된다. 도전과 꿈, 성장과 나눔이다. 그녀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꿈꾸는 사람이다. 29에 잘 나가던 피아노 학원을 때려치우고 강사가 된 것도 나이 50에 영어 공부를 시작해 몇 년 만에 미국 대학에서 첫 영어 강의를 하게 된 것도 모두 그녀 안에 도전과 꿈이 삶의 진리로서 자리하고 있어서다. 보통 뭔가 성취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그럴만 했겠지. 그럴만한 환경에 있었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약간 시기와 질투의 눈빛과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표현하지 않더라도. 근데 이 언니가 하는 거 보면 그럴만하다. 저 정도 했으면, 이렇게 막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 노력하는 그 노력과 열정에 정말, 저 정도 하지 않으면 질투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막 들잖아요. 그거의 아이콘인 것 같아요. 그녀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나눈 사람이다. 유튜브 김미경 TV에 달마다 영상을 올리는 것도 MK 유튜브 대학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여자들 5,000명이 공부하는 온라인 대학을 설립한 것도 사단법인 구루맘을 만들어 미혼모들에게 용기를 선물한 것도 모두 그녀 안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다. 이 책 역시 그녀의 인생 철학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유튜브 김미경 TV를 꾸준히 운영하며 콘텐츠를 완성하는 건 콘텐츠의 질이 아니라 구독자들과의 진실한 소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사람들을 도전하고 성장하고 꿈꾸게 해내는 그들을 살려낸 이야기를 모아 책으로 엮어 나누게 됐다. 누군가를 살려낸 한마디가 결국엔 당신 또한 살려내는 한마디가 되기를 그녀는 이 책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소망한다. 좋은 말들의 모음집이에요. 좋은 말들이 언제 들어도 좋진 않아요. 딱 필요한 순간에.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파트 1에서는 내 마음을 살린 한마디, 그리고 파트 2는 내 일상을 살린 한마디, 파트 3는 소중한 관계를 살린 한마디, 파트 4는 내 꿈을 살린 한마디. 그래서 마음, 나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일상을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사실은 김미경 TV를 정주행 해보면 되게 많이 얻을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그게 이제 이용한 것. 이게 되게 중간중간 되게 빽빽한 책이 아니어서 한 두어 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데 그 엑기스들을 한 번에 쫙 훑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각 코너마다 이렇게 영상을 QR로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딱 찾아보기도 되게 쉽고, 아니면 그냥 검색해서 볼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책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저는 이제 파트 2가 가장 마음에 들긴 했는데,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또 태그를 또 붙여놓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강연보다는 더 글이라는 건 조금 더 다듬어지고 정제된 엑기스들만, 말로는 막 그럴듯한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에너지가 있고 듣는 사람의 막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어떤 다른 비언어적인 것들이 같이 녹아나기 때문에 다르게 들릴 수도 있는데, 글은 이제 글자, 문장에 다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유경은 몰라도 이 글은 또 다르게 읽혀야 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핵심 메시지만 딱 정제되어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두어 곡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파트 1, 내 마음을 살린 한마디. 여기에서 걱정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이라는 꼭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살다가 무섭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 걱정을 시작해요. 걱정은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런데 걱정한 일이 생기면 어떤 줄 아세요? 일단 집 밖을 안 나와요. 그쵸? 우리 막 어떡하지 막 머리 싸매고 막 알아눕고 막 이러잖아요. 이불 속에 있어야 하고요. 입은 옷도 허술해야 돼요. 머리카락도 잔뜩 짓눌러 있어야 하죠. 마치 온돌방에 메주를 띄우듯 따뜻한 이불 안에 나를 집어넣고 걱정을 띄우는 거예요. 이 표현 너무 좋지 않아요? 걱정을 띄워, 메주처럼. 걱정이 그 다음 걱정을 불러 모으게 스스로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사실 걱정의 실체는 정제되지 않은 자잘한 잡생각에 가까워요. 앞뒤 순서도 없고 논리와도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일단 걱정을 시작하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로 넘어가서 방황하기도 해요. 정확하죠? 그 결과 1g짜리 무게에 불과했던 걱정이 무려 1kg짜리가 되어서 나를 이불 속에서 못 나오게 꽉 짓눌러 버려요. 이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샤워하고 머리 감고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책상에 커피 놓고 앉거나 예쁘게 꾸미고 집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껏 뭘 걱정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걱정의 절반 정도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거리의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새로운 환경을 오감으로 느끼는 사이 드디어 내 머리가 나를 위한 솔루션을 찾기 시작해요. 기분이 달라졌을 뿐이지 어쨌든 걱정거리가 됐던 그 문제 상황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문제 상황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은 하지 않고 걱정하는데 너무 힘 많은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을 쓴다는 거죠. 걱정도 습관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런가?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이러면서 막 머리 하러 가야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자고 일어나면 잠옷을 벗듯이 걱정이 생기면 자리에서 일어나 내 몸을 움직여야 해요. 그래야 실체도 없는 걱정이 자기 몸집을 불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입을 덮고 생각하면 걱정이 점점 커지지만 벌떡 일어나 움직이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걱정 말아요. 이불 밖은 위험하지 않아요. 이런 되게 좋은 말이죠. 그것도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루라는 작은 그림이 모여서 내 인생이 돼요. 무슨 말 하시는지 알겠죠? 난 이렇게 살고 싶었어, 저렇게 살고 싶었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막 좌절하죠. 현실은 그렇지 못한 현실에 막 일상에 좌절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우울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네가 원하는, 네가 미래에 그렸던 그 삶은 오늘 하루에 10분이든 1시간이든 담아 넣어. 난 여유롭게 책 읽으면서 살고 싶었어. 그럼 24시간은 똑같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주어지니까 거기에 우겨 넣어. 어떻게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너의 삶이 되는 거고 인생이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마음에 들었고 거의 이제 마지막 파트 내 꿈을 살린 한마디. 꿈 멘토 있잖아. 드림 메시지의 달인. 여기에는 이런 꼭지가 있어요. 불행할 땐 책을 읽어요. 제 책방이라서 그런지 더 이게 유독 눈에 들어왔었는데, 누구나 살면서 무수한 불행과 실패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는 삶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 큰 불행도 있어요. 저도 1997년 외환위기 때 심각한 순간을 경험했어요. 결혼 7년 만에 겨우 장만한 집도 잃고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지방으로 내려가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했죠. 보통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원래부터 가진 게 많고 재능이 많아서 운도 따르고 막 그러니까 그냥 잘 듣는 줄 알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이렇게 변곡점들, 굴곡들이 막 있는 사람들이 사실 더 존경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미경 언니도 그런 것 같아서 더 신뢰와 그 말의 힘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사람이 돈 때문에 궁지에 몰리면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참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핸들을 꺾어서 중앙선을 침범하면 간단하게 죽을 수 있겠구나.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뼈아프게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뭘 했는 줄 아세요? 이 약물고 책을 읽었어요. 쉽지 않죠, 이러기는. 근데 저도 묘하게 이런 기억이 났나 봐요. 아마 이런 영상을 본 것 같은데, 막 뭔가 문제 상황이 탁 이제 맞닥게 쳐들어왔을 때, 이제 처음에는 띵 한데 얻어먹은 것 같아서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뭐 가만 놔두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일들은 많지 않잖아요. 물론 시간이 이제 야기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뭔가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책을 봐야겠다. 이 순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책이 뭐지? 하다가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푹 이렇게 끌어올려줄 수 있는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책이 맨 처음에 떠올랐거든요. 그런 거죠. 끊임없이 생각하고 수없이 고민하며 책을 썼어요. 읽고 쓰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저는 다시 강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람은 불행한 순간에 하나의 운이 풀리기 때문이에요. 가장 최고치로 몰입할 수 있는 정말 절박하다 그러잖아요. 보통 어떤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볼 때도 쟨 정말 절박해. 절박한 사람들은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으니까 쟨 되겠다. 뽑아줘도 되겠다. 뽑아주면 잘하겠다.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쟤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한계나 능력을 뛰어넘을 거야 라는 어떤 기대를 주잖아요. 근데 어떤 위기의 순간이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거죠. 불행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내 불행이 전부인 것 같고 슬픔과 좌절에 쉽게 빠져요. 이 말은 곧 몰입하기 쉬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행할 때 책을 읽어야 돼요. 독특하더라고요, 책. 책이 눈에 들어와! 막 이렇게 되는데, 여기 그 말 나와요. 힘들 때 책 읽으라고 하면 미쳤냐는 소리를 듣겠죠. 이 상황에 책이 눈에 들어오냐? 아마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불행할 때 가장 몰입이 잘 돼요. 되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책 한 권을 읽어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요. 예전 같으면 다른 사람의 아픈 이야기를 미담 정도로 치부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행에 빠져있을 때는 감정이 이입되면서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펑펑 눈물을 쏟아내요. 그쵸? 왜 사랑에 빠지면 모든 노래가 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 같고 내가 이별하고 나면 모든 슬픈 노래들이 나를 위로해주는 음악 같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책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어도 다 내 이야기 같고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라며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요. 불행 때문에 예민해진 내 마음이 공명하는 거예요. 이미 바닥을 쳤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거예요. 책 속에는 잡고 싶은 지푸라기가 너무 많아서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신선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 책 읽으면서 이제 막 메모했는데 막 별의별 생각들이 막 아이디어들이 막 정말 샘솟더라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책 속에서 평소에 나였다면 절대 발견하지 못했을 새로운 길을 만나요. 그게 너무 신나서 내일은 무슨 책을 읽을까 하면 열심히 책을 읽어요. 이렇게 시작은 일단 김미경과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내 인생이 불행의 공간에서 책 읽는 공간으로 장소를 옮겨요. 이불 속에서 책상 위로. 그러다 문득 나 잘해내고 있구나 희망을 봐요. 그렇게 서서히 불행의 시간을 빠져나오고 책을 통해 얻은 나 자신에 대한 희망을 지렛대 삼아서 다시 일어나야겠다고 다짐해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불행의 시간을 견뎌내고 빠져나와서 결국 털어내요. 그래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울고 싶은 날에는 반드시 책을 읽으라고요. 슬픈 날에도 책이 눈에 들어올까 모르겠네. 하지만 이 말이 맞다면 그렇겠죠. 지금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도 내 인생이 불행의 수렁에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면 책을 꺼내 읽으세요. 읽으세요. 당신을 다시 일상으로 건져낼 동아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책을 읽고 열심히 북튜버
초기에 책방 하면서, 책방에 미래가 없어. 풋풋볼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했는데 되게 게으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책을 다 온전히 몰입을 할 수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띄엄띄엄했더니 구독자 수는 정말 아주 그냥, 은은하게만큼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근데 좀, 집중해서 좀, 당분간 좀 올려보아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준 소중한 책입니다. 네, 응원이 필요하신 분, 문제 상황,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오늘 문제 걱정하지 말고,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럴 때, 뭐부터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이거 하면 돼! 난 여기부터 해봐. 이거부터 해봐. 일어나서 이불부터 개. 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그런 책이에요. 응원이 필요한 순간 읽어보세요. 안녕.